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7월 18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일단 제가 막 퇴사한다고 하니까 메일들이 엄청 많으신데, 아직 뭐 어떻게 할지 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8월 아마 첫 주 기준으로 하다 나올 거는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축하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 뭐 이제, 그리고 영상 혹시 막 내리시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이제 유튜브 그만두시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린 게 딱 하나 있거든요. 지금 2년, 3년째죠? 이 채널 운영한 지 처음에 원래 이제 카페에서 글 쓰다가 한 3년째 됐는데, 영상 같은 거는 제가 내린 거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막 뭐 주기 아까워서 그 내용보다는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거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저는 내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제가 뭐 먼 훗날 혹은 뭐 유튜브를 그만두더라도 뭐 채널에 대해서 뭐 영상에 대해서 막 내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지금 영상 관련해가지고 막 내리실 것도 혹시 의향 있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내릴 거였으면은 올리질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있고, 그다음에 뭐 질문들이 엄청 많으셔요. 이 뒤에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뭐 좀 그만두시는 거 아니냐. 처음에 이제 좀 해외여행 뭐 이런 거 좀 계획하고 있었는데, 또 코로나 증가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 좀 계획이 세워놨던 게 좀 무뎌졌습니다. 뭐 제주도 가서 좀 한두 달, 한 뭐 반년 정도 좀 띵가띵가 할까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상 같은 거는 제가 이거는 제 스스로한테 좀 그 강제성을 부여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유튜브가 없더라도 뭐 재료에 대해서 뭐 스스로 결국에 주식을 제가 손을 놓을 게 아니라면은 계속 할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좀 강제적으로 다 스스로 좀 제약을 거는 거죠.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특성도 있다 보니까 뭐 생각처럼 막 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갑자기 그만두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강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거는 좀 일단은 그거는 아직 아예 계획에는 좀 없어가지고, 그건 좀 8월쯤 가가지고 그때 가서 좀 다시 생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메일이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요. 뭐 채널 닫는 거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 정리를 하자면은 닫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영상 막 내린다? 그것도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여태까지 보던 대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뭐 좀 보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좀 보실 거면은 이 인간이 왜 재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할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장에서 이런 뉴스 있구나,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SBS나 뭐 MBC, 뭐 KBS 이런 거 공영 뉴스 채널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고 일하시면서 그런 거 듣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좀 움직일 만한 그런 재료에 대해서 좀 필터링 해가지고 설명드리는 건 있지만, 결국 주식이라는 게 세계적인 그 거시적인 시황, 흐름, 이런 거를 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좀 재료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영상 보실 거면은 좀 스스로, 저도 사실 영상 중간중간에서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어이없거든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왜냐면 제가 여기서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봐서 답변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라이브 영상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만큼 그 순간에 좀 정지하고 왜 그럴까 생각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결국 스스로 발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누가 주입해주는 정보 계속 듣고, 처음에는 그런 건 필요해요. 이제 뭐 창조 자체는 이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결국 주식시장에서 스스로 살아남으려면 내 기둥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주관적인 판단이 돼야 되고, 이 차트에 대해서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어떤 재료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최종적인 목표는 그거입니다. 처음에는 듣고 이런 내용이 좋은 거구나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게 학습되고 훈련하고 하다 보면은 이거는 좋아 보이는데, 스스로 이렇게 좋고 나쁘고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그때부터 수익이 좀 쌓이거나 스스로 자신만의 기준이 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앞에 좀 잡설이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축하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근 10년 만에 쉴 생각하니까 좀 근질근질하긴 해요. 자, 그래서 미증시는 뭐 제 퇴사를 축하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꽤 나쁘지 않게 괜찮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2%, 나스닥 2% 가까이 다시 뻘겋게. 금리에 대해서 울트라 스텝 1%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좀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다 점점 퍼센테이지가 굳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 관련해서 뭐 저번 달에 유가 최정점이고 거기서부터 내려오고 그런 것도 이제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 금리 인상 없다 이거는 가서 봐야 되긴 합니다. 연말. 그래도 저도 아직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게 이제 7월달 거 8월에 발표하면은 조금 낮게 나오죠. 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인지 미증시. 근데 사실 그냥 저런 거는 이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에 대해서는 좀 나쁘지 않게 돌려주는 모습이고, 그래서 미증시 올리니까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 바로 좀 슬쩍 반응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증시 자체는 나쁘지는 않게 끝났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그게 있었죠. 바이든 사우디 방한하면서 거기서 혹시라도 뭔가 좀 협상, 딜 그런 얘기 나오나. 그래서 처음에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이랑 사우디 원유 증산에 대해서 합의했다. 그래서 저도 요거 보고서 이상하다. 사우디가 저는 오케이 해줄 가능성은 솔직하게 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얘네들이 왜? 그 사우디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게 사우디는 지금 부족한 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상 자기들이 돈 많고 여유롭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를 해야 돼? 요런 입장이죠. 아니 그냥 가만히 냅두고 유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그거에 대해서 수혜 보는 거고, 우리가 나서가지고 괜히 손해보는 짓을 할 일이 없으니까. 왜? 사우디가 애초에 미국처럼, 미국은 이제 세계 평화를 좀 지킨다 요런 내세우는 슬로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우디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사우디는 그냥 우리는 그냥 돈 많은 국가야. 기둥 국가야. 그래가지고 돈으로 갖다 모든 걸 휘어잡는, 즉 부족한 게 없는 애들입니다. 부족하면 돈으로 사면 돼. 1억 줄게. 쌀 좀 줘. 쌀 싫어? 1억 싫어? 그럼 2억 줄게. 2억도 싫어? 5억 줄게. 이럴 수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게 거의 없고, 협상이 나오면은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스라엘, 이집트 여기 좀 정치적으로 갖다 좀 엮여 있는 국가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좀 중재해주면서 뭔가 협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증산 합의를 했다고 하길래 일단은 이 뉴스를 봤어요. 합의했나 보다. 웬일이지? 빈살만 같은 경우 예전에 바이든이 너 살인마다 이렇게 찍어놨고 너 왕따 시킬 거다 이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를 했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주말 끼고 바로 나오는 게 한방 먹은 바이든. 사우디 측에서 우리 원유 증산 논의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미국 인권도 문제다. 그리고 그 인플레에 대해서는 미국 조 바이든이 이제 저탄소 정책 그걸 내세웠잖아요. 그거를 또 물고 늘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요게 증산 합의가 되면은 뭐 유가가 조금 잡힐 수도 있지 않나. 사우디의 위력은 그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원유 쪽에서는. 일단은 역시나 결국에는 자기 살인범이라고 했던 사람 오케이 할 리가 좀 적기는 했었죠. 뒤통수를 한번 거하게 세계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체면이 조금 깎이지 않았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튀어나온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유가 흐름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 증산 합의 때문에 하면은 이제 사우디에서 기름 찍어낼 거고, 그거에 대해서 유가 좀 하락하나 싶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번 주에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옐런 이렇게 방한을 할 건데, 방한에서 혹시라도 통화스와프 얘기 좀 직접적으로 잘 나오는지 그거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통화스와프 우리나라한테 엄청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싶거든요. 환율이 지금 1325원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환율이 지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와프가 나오면은 이걸로 갖다 좀 환율 잡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 측에서는 또 반대로 이거를 굳이 지금 세계적으로 강세인 그 화폐가 미국이랑 러시아 루브라 이거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봤을 때 자급자족이 되는 국가들이거든요. 지들 스스로 뭐 식량을 만들어내든 에너지 뭐 기름 둘 다 석유 뭐 이런 거 천연가스 찍어낼 거 찍어낼 수 있고, 그런 자급자족하는 스스로 오롯이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의 환율 그 가격 가치 화폐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스와프를 미국이 해줄까? 일단 얘기가 나오면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중요한 건 환율인데 좀 잡히나 이런 거 좋은 얘기 나오는지, 뭐 LG 에너지 LG 공장 방문 그런 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이슈될 것 같진 않고, 그냥 스와프 얘기 나오면서 환율은 일단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 처음에 1300원 넘었을 때 우리나라 지수 4% 5% 밀리긴 했었는데, 일단은 1300원 위에서 놀고 있는 거 좀 거슬리긴 합니다.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거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안 좋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환율을 좀 본질적으로 올라가는 내용을 봤을 때는 미국이랑 러시아 빼고서 자급자족하는 국가 위주 국가들 빼고서는 전체적으로 갖다가 우리나라처럼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맞으면은 그건 좀 억울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갖다가 각자 화폐 가치가 좀 낮아지는 거 그거는 있기는 합니다. 즉 시황에 좀 한 달이 엮여 있는 건 해요. 엮여 있기는 하다. 그래서 매도 혼자서 맞으면 엄청 아플 수 있는데 6명이 나눠가지고 맞으면은 아프지만 좀 덜하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환율, 그 다음에 러시아 종전, 이거는 뭐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때까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로운 뉴스는 거의 없어요. 있던 섹터 안에서 또 놀고, 저는 또 주말 아무리 봐도 결국엔 이제 또 코로나 말고 뭐가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갔다가 거의 뉴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석탄 같은 거 이런 거 에너지 부각에 대해서 뭐 겨울 되고 아니면 여름에 블랙아웃 얘기 나오거나, 혹은 중국에서 뭐 이런 전력 수요 급증 이런 거 얘기 나오면은 석탄 수입 좀 재개 이야기는 있는데, GS 글로벌이 그냥 무난무난하죠. 애초에 이쪽 섹터가 막 엄청 주도 테마로 가다 작용을 하진 않다 보니까 그래도 기억해 두시고, UAM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미국에서 43개 주로 확산, 뭐 감염 사례 1814명 이런 거 있는데, 원숭이 두창 이슈는 일단 오늘 17일이고 뭐 내일 혹은 요번 주 중에 WHO 긴급 회의 재소집 요 관련해서 회의에서 비상사태 선포를 하는지, 근데 좀 가능성은 낮지 않나 싶거든요. 전염성부터 해가지고 치사율이 거의 없어요.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현대의학을 좀 수혜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는 사망자가 여태까지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다 조금 낙후된 국가, 지역 그런 곳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좀 도심지로 넘어와서는 원숭이 두창은 사망자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질병 이슈 자체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건 있죠. 뭐 물론 이제 인류적으로 봤을 때는 치사율 없어야지, 없으면 좋죠. 하지만 주식시장 재료 측면에서는 특히 질병, 바이러스 테마는 치사율이랑 전염성 이거 두 개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도 저 WHO 혹시 뭐 긴급 상황 뭐 관련해서 좀 언급이 나오나, 미코바이오메드, 오상자일, 진매트릭스 얘네들은 근데 또 그 진단 키트도 같이 엮여 있어서 고만고만합니다. 지금 시장이 다 고놈이고 저놈이 요놈이고 엮여 있어요. 질병 테마는 다 지금 진단 키트를 한 달씩 엮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UAM 관련해서 법 8월에 좀 나온다. 과감한 규제 특례를 담아서 관련해서 8월에 제출하겠다. 약속을 좀 공식적으로 하긴 했거든요. 공표를. 그래서 이런 거는 뭐가 됐든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으로 뭐 세계시장 목표다. 그리고서 뭐 여의도에서 인천 20분인가? 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자, UAM 관련해서는 일단은 8월 이슈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네온테크, 베셀, 뭐 기산텔레콤
그다음 파이버 프로 등등 관련주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거 장기평 좀 계속 주변에서 기는지 이런 것도 거의 다 비슷하죠. 차트로는 볼 거면은 다 근데 재무들이 좀 좋은 애들은 아니어서 최근에 강했던 거는 이제 베셀 얘가 좀 가장 강하긴 했었고 상한가를 그래도 한번 만들어주긴 했었죠. 베셀, 파이버 프로, 네온테크 이렇게 순으로 좀 볼 것 같아요. 보기는 일단은 좀 주도 테마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아쉬운 애들이지 않나. 회사 재무도 조금 상태는 메롱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글로벌 재확산. 뭐 주말 중에 뉴스를 봐도 다 코로나예요. 여길 봐도 코로나구나, 저길 봐도 코로나구나.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 움직이는 애들을 봐도 다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그 안에서 좀 카테고리가 나뉘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진단키트랑 치료제.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대표격을 하나 싶었는데, 노바백스 뭐 악재라던가 그런 거 엮이면서 오락가락 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진단키트랑 치료제, 요 중심으로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도 결국에는 뭐 한국파마랑 세종메디칼 이거 제넨셀이고, 일동제약은 시오노기 제약 20일날 이슈 있고,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은 뭐 8월달 중 경구치료제 인상 그거 뭐 종료될 거다 등등 각자 뭔가 개별적인 이슈를 갖고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쟤네 잘 가니까 현대바이오 좀 들썩하고 이런 것들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요거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BNC도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했고, 그거 보통 미국 기준 FDA에서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한 달에서 2달 안팎으로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코로나 시즌 때. BNC, 뭐 일양약품 등등 이런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변이가 지금 가장 문제인 거죠. 이런 키워드들. 최악의 바이러스 버전이다. 다시 코로나 악몽 물고 온 괴물이다. 가장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면역 회피력 높다. 그리고 세계 2배, 뭐 유럽은 3배 한 달새 폭증. 징글징글한데 지구상에서 뭐 가장 빠른 바이러스. 그리고서 뭐 미국에서만 이런 모든 성인 2차 부스터 검토. 우리나라도 국민 동참 호소 드린다. 4차 백신. 국내에서도 문제점은 이제 켄타우로스 변이가 확인됐고, 이분이 해외여행이 없다 보니까 국내에서 감염을 당한 거죠. 최초로 발견됐을 뿐 이미 감염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내 내에서도. 그리고 일본도 다음 주 이제 20만 명 넘을 것 같다. 사상 최다 하루 11만 명.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왔다 또 다시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극성.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젠가 39,000명 또 밤 9시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코로나가 재유행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가진단 키트, 진단키트들 수요 급증, 확진자 이어서 사망자도 좀 더블링, BA5, 켄타우로스 독성 이전 변이보다 강할 수도 있다. 근데 결국에는 코로나 쪽에서 사망자는 결국 고위험군이 지금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면역력이 좀 안 좋고 약하고 이제 고령자 분들, 그런 고위험군이 애초부터 고위험군이잖아요. 그래서 질병에 좀 취약하신 분들이 좀 전염되는 거에 따라서 치사율이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그리고 바이러스 자체는 전염성이 늘면 늘수록, 변이가 되면서 전염성이 늘면 늘수록 치사율은 낮아진다. 이게 기본 베이스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갔다가 변이가 계속 됐던 거죠. 옛날부터. 오미크론 지금 하이 변이에 그거에 또 하이고, 그리고 그만큼 변이가 되고 거치면 거칠수록 바이러스는 전염성은 세진다. 즉 솔직하게 지금 코로나는 저는 잡힐까? 안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 이슈 이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 또 진단키트 애들 또 부각이 될지. 그래서 코로나 관련 주는 이번 주도 어쩔 수 없이 또 계속 봐야 되는 섹터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게 좀 세지면은 뭐 재택근무 이런 거 좀 부각되는지, 그리고 병상 관련해서 부조 얘기 나오면 또 GH 신소재, 우정바이오, 그리고 교육은 뭐 학생들도 원격 수업 이런 건데 지금 이제 방학 시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잠잠하지 않나. 그리고 결국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건 진단키트랑 치료제. 치료제에서는 일단 최근에 움직였던 애들이
BNC 일양약품, 그 다음에 일동, 뭐 요게 좀 이제 주축으로 갔다.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 뭐 요거는 8월 중 임상 종료 예정 이거 있고, 일양은 없지. 얘네는 신풍이랑 뭐 일양 같은 거는 뭐 3분기 올해 말 진행 중이긴 해요. 진행 중이긴 한데 지금 좀 뚜렷한 건 없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내던져지고 뚜렷했던 거는 BNC는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 한두 달 내로 결과 가능성, 요 정도? 요거 3개가 일단 주축이죠. 그 다음에 뭐 제넨셀, 세종메디칼이랑 파마 요런 애들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일단 좀 뭐 대금, 시장에서 대금 터지고 뭔가 좀 부각이 좀 제대로 된 애들은 요런 느낌이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 재료 일정에 따라서 애들이 뭐 좀 들썩들썩 하는지. 일단은 일동제약이 제일 가깝긴 하죠. 근데 일동이 저번 주에 일단 시세를 또 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얘가 나름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이 자리에서. 원래 얘가 좀 끝날 거면은 확 무너져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또 어떻게 버티긴 버텼어요. 그래서 이런 뭐 치료제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진단키트는 뭐 각자 뭐 제 갈 길 가면서 지들끼리만 움직이는데, 일봉이 조금 좋아 보이는 것 중에는 진매트릭스는 근데 이제 10,000원 저항을 맞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최근에 움직였던 게 진매트릭스, 랩지노믹스, 그 다음에 어딨냐 진단키트, 수젠텍,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요런 애들이 좀 주축이었는데, 요 뒤에 또 진단키트 커지고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메디콕스, 형 감자 있었네요. 그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밑에서 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는 좀 뚜렷하게 대장보다는 지금 그날 대장을 좀 추적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진단키트, 그다음에 뭐 비대면 진료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부각을 시키는지, 확진자 너무 증가하고 하면은 뭐 원격 진료, 그래서 저런 거랑 이제 일동제약부터 해가지고 이런 치료제, 일동은 일단 20일이다 보니까 멀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 일본은 우리나라랑 그 시간대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수요일 제로 마지막 날인데 월화 중에 좀 또 한 번 더 슈팅을 주나, 그냥 주도주 당일 움직임 보여주면은 그런 거 매매 기준으로 좀 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일동 같은 경우에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 좀 기술적 반등은 거의 다 주긴 했습니다. 그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65%고 일동도 거의 60, 70% 땡겨줄 건 땡겨주긴 했어요. 즉 여기서부터는 기술적 반등은 다 줬기 때문에 당일 이슈나 당일 돈 쏠림에 따라서 그냥 데이 트레이딩 관심 종목으로 두시는 게 맞지 않나. 뭐 20일날 뭐 승인 이런 걸로 갖다 그 뒤에 기대감을 또 형성을 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일단 재료 까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세종메디칼은 요게 뉴스룸 붙이지 않았는데 제넨셀, 한국파마랑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고, 진원생명과학은 대금이 좀 종목이 끼는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8월달 뭐 임상 종료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코로나 관련 주들, BNC는 장기평 또 다시 재돌파하면서 자리 잡아주나, 5일선에서 좀 버티는 모습 등등, 그래서 치료제, 진단키트 뭐 등등 해가지고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재명 당대표 출마 선언, 이기는 민주당 만들겠다. 근데 저는 뭐 지금 대선 관련주는 좀 메인으로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계속 카스, 뭐 CS 이런 애들 들썩들썩 하기는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뭐 건설 관련주, 동신건설, 일성건설, 범양건영 요 정도가 혹시라도 저 이슈로 갖다 좀 반짝하나. 근데 이제 좀 메인 이슈로 보기에는 대선이랑은 거리가 멀고, 근데 이제 기대감은 그거죠. 당대표 하고서 자리 잡고 다음 대선에 또 다시 재출마. 지금 정치 테마 이슈는 다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긴 한데 혹시라도 그냥 월요일날 반짝해 주는지 그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식량에 대해서는 곡물 가격은 좀 하락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곡물 흑해 수출 합의 관련해서 20일에서 21일 요번 주 중에 4자회담 서명 요 얘기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에서도 문서에 대해서 좀 작업 곧 마무리될 거고,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중으로 좀 서명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슈로 식량 밀리면은 저는
식량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냥 곱게 죽기보다는 요런 애들 저점도 깼네. 장기평 주변 또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요게 안 그래도 뭐 5,000원에다가 저항도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좀 뚜렷하게 많고, 그래서 식량 쪽은 저는 밀리면은 항상 또 좋게 보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식량 부족 이슈는 결국 본질적으로 갖다 공급 이슈가 문제이지 않나. 이런 거 뭐 수출한다고 해서 세계 식량난에 대해서 해결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대신에 얘네가 이제 기술적 반등을 지금 계속 좀 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갖다가 막 10%, 20%한 번씩 쏴주는 거. 그래서 좀 보던 애들 위주로 계속 볼 것 같고, 자, 뭐 오징어 게임은 요 뒤에 있습니다. 9월달이에요. 그리고 재건 관련해서 이 합의, 뭐 사실상 식량에 대해서 곡물 합의, 그리고 저거 합의를 하면은 그 뒤에 이제 그 기뢰 그 바다에 있는 지뢰인데, 그거 제거 이슈 좀 한번 반짝할까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주도 테마로 볼 수 있는 애들은 아닌데, 유진로봇, 서희건설 요런 애들이 이제 지뢰 제거 관련 주로 디알텍 뭐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수출 합의를 하면은 그 뒤에 수출하기 위해서 기뢰 제거 좀 얘기 한번 슬쩍 또 엮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거 그냥 가볍게 생각해 둘 것 같고, 결국에는 요거 서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 나고 나서 서명을 하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나오면은 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슬쩍, 처음으로 갖다 얘네들이 대화하고서 뭔가 서명을 하긴 했네. 물론 종전이랑은 달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엔, 터키, 튀르키예 지금 요렇게 4개 국가거든요. 아니 국가가 아니지, 유엔은 껴있으니까. 이런 4개 그룹인데, 그런 식으로 갖다 좀 재건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을 좀 얘네들이 한번 슬쩍 만들지. SI랑 GH 신소재는 재건 그 모듈,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 음압 병상 요쪽이기도 하고, 유신, 현대에버다인, 뭐 삼부토건 요쪽 재건은 좀 대장이 막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데모, 뭐 서암기계 공업 이런 거 장기평, 뭐 6,500원에 뭐 전고점, 전저점, 지지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대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 이슈로 혹시 재건 관련주들이 좀 반짝하나. 그래서 재건은 저는 종전 이야기가 결국 뚜렷하게 나오면은 그때 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데이 트레이딩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서 네옴시티는 요번에 바이든 가가지고 뭐 좀 협상 얘기 나오나 싶었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대신에 7월 31일 현대건설에서 공시 예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로봇 8월 잼스, 요것은 얘네들 그렇게 막 크게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8월 잼스 출시, 지금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좀 옆으로 횡보하는 움직임, 그 다음에 21선은 좀 쓱 끌고 내려오는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거서 뭐 슈팅 주는지, 에브리봇도 최근에 움직임은 좀 나쁘진 않고, 그래서 8월 잼스 이슈로 엮이는지. 그리고 원전은 특별하게 지금 당장 뉴스는 없습니다. 환경부, 뭐 녹색 분류, 그쪽에 원자력 발전 포함, 논의 속도,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결국 이제 K텍소놈이랑 같은 결이죠. 그래서 K텍소놈이 7, 8월 초안, 요거,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 의견 수렴해서 확정, 그 다음에 조금은 기대감 살짝 있을 수 있는 거는 요거이지 않나. 체코 고위급 방안 다음 달,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소형원자력 모듈 등이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 이제 G2파워는 21선에서 한 2번 해먹고 좀 밀리는데, 이 다음은 이제 3만원 주변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우진이랑 한신기계, 얘네들 장기평 주면서 버팅기고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린텍소놈이 안 나오면 한 번 정도 좀 깰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전저점, 뭐 우진 같은 경우는 10,000원 라운드 피겨도 있겠다 하면서 그 밑에서 좀 기다리면 또 좋은 모습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원전, 그 다음에 소카, 마켓컬리, 토스. 소카도 지금 뭐 특별한 뉴스는 안 나오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에 예비상장 심사 통과 가능성, 요게 슬슬 좀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나오면은, 통과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상장에 대해서 좀 뚜렷하게 결이 만들어지겠죠. 예비상장 심사 통과하면은 뭐 IPO 일정 같은 게 수르륵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차트 자리가 좀 낮다 보니까 그런 내용 나오면은 좀 반응을 시원하게 해줄 수도 있지 않나. 그다음에 성일하이텍은 뭐 또 역대급 공모,
그만큼 폐배터리, 성일하이텍은 근데 대기업들 지분 엮여있고 해서 얘는, 저는 뭐 어차피 신규 상장주를 뭐 청약하고 그러진 않기는 하는데, 좀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 기대감으로 뭐 상장 전에 2차전지 애들이, 그 폐배터리 애들이 좀 반짝할진 모르겠지만, 결국 상장하면은 여기로 수급이 좀 다 쓸려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사우디 640조 위력. 요거는 지금은 좀 별 뉴스 없기 때문에, 코인 시세 오르면은 코인 관련주랑 이제 뭐 게임 얘네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위메이드가 좀 최근에 외국인 수급 이렇게 들어오긴 했었는데, 위믹스 코인 뭐 이런 거 시세 좀 시원하게 주는지, 넥슨 게임즈는 스몰 별 이슈 없이 계속 잘 올라가네요. 얘도 기술적 반등폭은 상당히 많이 준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는 그 삼성이랑 애플 관련해서 AR 글라스, 뭐 아이 글라스 연말에서 내년 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그거이지 않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뭐 메타버스 뭐 금융권, 그다음에 메타버스 뭐 도시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궁금해서 보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LG 측에서도 디스플레이에서 3분기에 그 OLED 이런 거 장비 증축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선익이 그 당시에 이제 계약 체결할 거다 3분기 중에 이 얘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최근에 밀리지 않고 스멀스멀 자꾸 이거를 좀 툭툭 치기는 해요, 날마다. 그래서 선익, 그 다음에 저는 뭐 좋게 보는 것들은 맥스터 MP, 덱스터는 좀 최근에 움직이긴 했는데 요건 영화 엮인 것 같고, 그래서 요 관련 주들 이렇게 좀 중심으로 보지 않을까. 뭐 스펙 시리즈들은 죽지 않는 불사조여가지고 여기는 특별하게 뭐 드릴 말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조금 아쉽죠. 네옴시티 이런 게 제대로 엮이지 않아서, 거기다가 지금 유가 하락하면은 유가 하락하는 거에 엮여 조금 아쉬운데, 이런 뚜렷한 뭐 사업이라던가 착공, 아니면은 뭐 삼성에서 아립에 참여 선언하고서 거기서 투자라던가 그런 게 좀 이어지면은 재료로 삼을지. 지금 OCI랑 하나솔루션이 대표격인데 얘네들이 좀 수급이 안 좋아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DN은 뭐 장기평 주변까지 왔고, CS 베어링은 이제 무증 나오고 이렇긴 한데, 그린뉴딜 태에서 뭔가 이슈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저전력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이 뒤에 9월달 뭐 출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사전 예약 제대로 엮이는지. LG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얘가 수급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좀 궁금하네요. 얘는 27일 돼가지고 27일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얘 수급이랑 좀 한번 같이 볼 것 같습니다. 얘가 오버행 이슈가 물량이 유통 시총의 거의 40%꽤 많거든요. 많은데 이제 6개월 그거 상장이겠죠. 1월달에 상장했으니까 3, 6, 9 이런 상장이 있는데, 보호예수 풀리는 거 오버행 물량이 꽤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저점 이런 거 쌍바닥 만들고 버티는 모습이라서 수급 계속 꾸준히 들어오나, 뭐 테슬라 실적도 같이 보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위성 관련해서 우주 탐사선 8월달 발사. 자, 그래서 결국 코로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반도체법 논의 속도 분나 69조 지원, 뭐 삼성 불확실성 완화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한데, 미국 의회가 그런 거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시원하게 움직이긴 했죠. 이런 거는 이제 지수에 대해서 좀 견인을 해줄 수도 있지 않나. 근데 투자자들 종합을 보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이제 코스피에서 2,600억 순매수로 찍혔거든요. 요거는 이제 100,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3000억에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3000억에 샀는데, 100, 1000억, 맞죠? 3000억. 코스피에서 2600억이 찍혀 있어요. 순매수. 그러면은, 뭐야, 삼성 3000억 사고, 코스피에서 총 2600억인데, 삼성이 들어온 건 좋습니다. 삼성에 수급 들어오고 한 건 좋은데, 저러면은 다른 거에서 매도가 막 나왔다는 거죠. 매도가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일단은 뭐가 됐든 또 삼성 통해가지고 반도체 지수 견인해 주는지
그런 모습이 이어지나 보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대부분은 그냥 코로나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코로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눌림 볼 것들은 좀 여러 개 있는데, 좀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을 주는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새로운 섹터가 등장을 안 하는 게 시장에서 조금 매매할 그 종목 가짓수들이 좀 줄어들지 않나. 그래서 난 데이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 중심으로 뭐 치료제, 뭐 진단 키트, 지지고 볶고, 그다음에 요거 플러스 바이오 섹터. 바이오에서 뭐 개별 이슈들 막 붙이고 난리 났죠. 셀루메드, ST 큐브, 뭐 메지온 이런 것들 또 새롭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통일성은 없는데, 일단은 좀 치료제 진단 키트 그거 중심으로 나머지 이슈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딱 하나 포커싱할 만한 종목이 좀 존재하는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치료제에서는 이제 20일 날 일동제약은 시오노기 곡에 있어서 월화 중에 뭔가 좀 오버슈팅 한번 또 땡겨주나 그런 거 중심으로 나머지 그냥 천천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좀 상승하는 종목 가짓수들이 많다 보니까 매매하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또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조급함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부여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수익이 안 난다. 막 시장 막 보면은 상승하는 폭 종목들 많거든요. 뭐 바이오 섹터 특히 코로나 쪽. 근데 다른 눌림 잡고 있으면은 거기서 좀 안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하겠죠. 근데 그 부분이 눌림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좀 항상 다가오는 딜레마 같은 느낌? 시장에서 좋은 것들 막 움직이는데 내 것만 안 움직여. 그렇게 좀 와닿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급함 생기면서 팔고 뭐 갈아타고, 갈아탄 게 또 잘 가면 좋은데, 팔고 갈아탔는데 보통 갈아탈 때는 또 시세 주는 애들한테 갈아탄단 말이에요. 성향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내가 고점에 사가지고 또 밀리면은 놀라서 막 손절치고 열받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매에 대해서 악순환이 있을 수 있는데, 눌림 매매에서는 그 회전율에 포커싱을 하기보다는 좀 확률 높은, 좀 기다리더라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대신에 회전율은, 눌림 매매에서 회전율은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 몇 개 있기는 한데, 회전율을 좀 추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틀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매매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마인드 부여잡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미국 지수 돌려줘서 다행이긴 한데, 우리나라 지수 뭐 좀 일단은 이런 저점에 대해서는 좀 계속 버텨주려는 움직임이지 않나.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우상향이라는 느낌보다는 최소한 횡보는 해주지 않을까. 요걸 포커싱으로 하다가 대형 저 수급주들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결국엔 재료 테마주에서는 코로나 중심으로밖에 볼 게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자, 한 주 좀 푹 쉬시고 또 내일부터 잘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